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섹터라든지 기업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다만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뭐 혼자서 어떤 종목을 문의하게 되면 그건 1대1 상담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돼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들이 올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흐름에 맞게 이처럼 분석을 앞으로도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전 안내사항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어플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라든지 중장기라든지 무료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강태공 어플 한번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종목을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이런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아톰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이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제가 또 무료 카톡방을 또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공지사항을 클릭하셔서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 링크 확인해 보시든지 아니면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카톡방 신청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한번 다뤄볼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자, 바로 이제 레더테크 홀딩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레더테크라는 기업이고 해당 기업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게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IoT 관련돼 있는 센서,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차량 기술 관련돼 있는 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뭐 그런 기업이겠죠. 그래서 CES에 참가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기업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해당 기업은 뒤에 왜 어떤 모멘텀을 받는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과연 이 기업을 설명하기 전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할 것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스닥 증시가 새해 첫날에는 사실 하락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다시 상승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게 지금 나스닥의 차트가 사실 굉장히 이뻐요. 지금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탔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2023년도가 아니라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5월봉이에요. 이 5월봉을 끝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뭐 할 확률이 굉장히 높냐? 이 5월봉을 깨지 않는 5일 이동평균선, 5월봉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25년도에도 뭐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5월 그냥 5일이라고 할게요. 5일 이동 평균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평선대를 타고 상승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25년도의 증시의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제 뭐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엔비디아와 함께 이런 기술주들의 이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에버코어죠. 에버코어의 그 이런 발표와 함께 에버코어 이제 ISI의 발표와 함께 S&P 500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22% 정도는 25년도에 평균적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이런 발표가 나와주면서 나스닥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뭐 기술주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엔비디아를 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 보면 알지만 어제 사실상에 급등했던 기업이 뭐였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엔비디아도 맞아요. 사실 그 S&P 500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 그냥 골고루 다 급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건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제 뉴욕 증시를 견인했던 것도 테슬라고, 그 다음에 그제죠. 그제 뉴욕 증시의 하락을 또 견인했던 게 또 테슬라고. 참 테슬라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이 테슬라의 상승이 과연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포트에 있어서 어떤 종목군들의 상승 랠리로 연계될지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테슬라 상황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어제 사실 테슬라의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테슬라가 어제 이제 하락이 나와주면서 오늘 다시 반등을 해줘요. 그래서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전에 있던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고점 돌파 지지 패턴이 되겠죠. 돌파 이후에 지지해주면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 흐름도 연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어제 테슬라의 하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오히려 이게 개인을 털기 위한 그런 하락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2021년도와 지금 2024년도 이 구간은 정확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테슬라지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옆에 보면은 이게 과거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에요. 이 당시 21년도에 뭐였습니까? 판매 증가율이 피크를 찍었죠. 판매 증가율이 피크를 찍고 증가율이 점점 감소해요. 그러면서 판매량이 최대치를 찍었던 21년도까지 뭐한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2년, 23년도 안 받쳐주니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라는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테슬라의 인도량이 감소했다는 걸 가지고서 하방으로 미는 건 사실 말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였어요? 애초에 인도량 감소, 판매량 감소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게 전기차로 올라가는 이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는 뭐로 올라가느냐?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런 이슈로서 올라가는 로봇 택시 이런 것들로 올라가는 거지 전기차와는 지금 좀 별개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과거 테슬라의 주가 급등 이유도 보면은 이 사례가 보면은 뭐 때문이냐를 봤을 때 자 보면은 이 당시 뭐라고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이 애널리스트 존 머피가 뭐 했다? 이 사실 이게 이 테슬라 주가 급등 나오기 전이에요. 테슬라의 목표가를 이제 $400로 상향하면서 테슬라의 이제 강한 상승 시세가 나와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테슬라의 이 그 목표가를 왜 상향했는지 봤더니 그 당시에 이 기가 팩토리죠. 공장을 이제 방문하고 나서 이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고 공장을 방문해서 딱 뭘 느끼고 목표가를 상향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연 존 머피가 무엇을 봤는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뭘 봤느냐? 자, 여기서 나오죠. 이제 FSD 관련해 가지고 이 발전을 굉장히 로보택시에 대한 발전을 굉장히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 기가 팩토리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오토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FSD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피 씨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부분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테슬라가 뭐한다? 앞으로는 테슬라의 성장성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AI와 이런 결합이 더 크게 나갈 거다 하면서 이런 오토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 상승은 철저하게 지금의 테슬라는 로보택시 자율주행이지 과거의 전기차의 주가 상승이라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이 테슬라는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죽을 쓰는 이유가 뭐다? 완전 별개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라는 기업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CES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다음 주에 나와줄 이 기업들 간의 어떤 행사, 모멘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CS 참여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2024년도에도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사이버캡이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로봇 행사 거기였습니다. 로봇 행사에서 사이버캡이라 해서 이게 보이는 이로 그 2인승 로봇 택시,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을 이렇게 선보이는 등 과거에도 이런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CES도 뭐라고 합니까? 이번 CES 2025에도 미국이 기술 패권 과시 동무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런 기술을 우위하고자 이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자 뭐 정말 독보적으로 이제 또 과시할 거다 하는데 자율주행에서는 뭐 하겠다? 완전 무인 시스템과 고도화된 AI 운행 솔루션이 뭐 쭉쭉쭉 얘기하지만 결국에 이거 뭐예요? CES에서 공개될 자율주행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 테슬라 CES에서 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다음 주 CES를 코앞에 두고서 우리 연말에 양자 컴퓨터 찍어 눌렀다가 올 초 되면서 이제 다시 양자 컴퓨터 쑥쑥 올린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테슬라 역시도
CES를 코앞에 두고 개인들의 매물을 좀 흔들어 주고 다시 그걸 먹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뭐가 당연히 이슈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 기업이 뭐예요? 이 구독자분이 물어봤던 바로 레더테크. 레더테크라는 기업 역시도 뭐 한다? 과거 CES에서도 이 뭐 수상 경력이 빛나는 뭐 이야기하지만 ADAS 그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제품을 뭐 선보이는 등 그러면서 실질적인 레더테크라는 기업이 이 당시에 이때가 12월이고 이제 1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월로 넘어가면서 이게 12월 달에 뉴스가 나오면서 1월에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거의 2배 정도. 뭐 2배라기에는 지금 거의 이제 약 2배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80% 정도. 그래서 끌어올리고 사실상에 이제 뭐 그다음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뭐 죽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근데 레더테크라는 기업을 해서 제가 뭐 분석을 했더니 나쁘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지금 이번 이 CES에서 테슬라가 뭘 발표하려고 하느냐. 자, 이번 CES에서 테슬라가 5년 연구 끝에 이제 드디어 발표합니다. 뭘 발표하느냐. 신호등 인식은 자율주행 기술 구현의 필수로 여겨지는데 이번 CES 2025에서 신호등 등을 알아볼 수 있는 3D 인식 네트워크 기술을 선보인대요. 그러니까 3D 관련되어 있는 뭐가 되어 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 나와주는 거예요. 3D 센서라든지 3D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한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레더테커라는 기업이 뭐한다?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비전 중에 하나고 그 3D를 이용한 3D 모델을 이용한 그런 이게 스텝 1, 2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응용되는지 3D를 활용해서 처음에 뭘 인식하고 스텝 2로 넘어가서 3D 모델 이용해서도 뭘 하고 결과 도출. 그래서 이런 3D 관련되어 있는 이 자율주행 이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레더테크라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레더테크라는 기업이 그래서 지금 차트적이라든지 테크니컬즈로 봤을 때도 대다수의 지금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셀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뭐 중립이라든지 바이 거의 사야 그냥 거의 다 산다라고 보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 뭐 CES에서 나와줘야 될 모멘텀이라든지 뭐 그 아니면은 이런 차트적인 흐름,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기업이 그냥 실적이 그냥 갖다 그냥 때리 받고 있어요. 적자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레다테크홀딩스라는 기업이 적자폭이 증가하는 게 이 기업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어때요? 지금 완전히 그냥 지금 이게 경쟁사입니다. 경쟁사 같은 센서 뭐 라이더 기술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라이더 누가 더 라이더죠? 모빌이라 누가 더 자율주행 그런 거죠. 그래서 경쟁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그냥 거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0.5라는 건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 점유율 자체가 낮은데 뭐예요? 당연히 실적이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합니다. 연구개발하면 뭐가 들어가게 됐어요? 투자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이제 라이더 센서 기술을 관련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없는데 투자 연구개발 비용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적자폭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당장에 CES 이후에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강하게 불어닥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다? 이 1달러라는 거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차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 봐요.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졌고요. 1달러를 지켜주면서 여기 뭐 월봉상 이제 지금 매물대도 살짝 소화해주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달러만 안 깬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저는 뭐 한 5달러까지도 봐도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레더테크 홀딩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 이런 모멘텀이 따라오는지 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이거와 별개로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국내 주식도 뒤에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다. 사실 그 테슬라의 3D 자율주행 이슈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국내 주식은 가장 강하게 이슈받을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SOS랩이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 매일경제TV에 출연해서 2주 전에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모멘텀 얘기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지금 거의 저항이죠. 완전 저항이죠.
완전 저항해서 사실 이걸 매수하세요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만약에 저항 돌파 실패한다라고 하면 보내주면 되는 거고, 저항 돌파 실패하면 다시 조정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리스크고, 이런 게 싫다 하시면 차트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또 두 가지 정도의 종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나무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역시나 3D 센싱 모듈, 그 3D 센싱 해갖고 얘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래서 뭐 이제 뭐 드론,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3D 센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저항대 돌파하고 안착했을 땐 또 추가적인 상방, 막 2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흐름 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고 하면요. 코인테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차 전지로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보면 알다시피 얘는 뭐 3D 센싱이라기보다는 3D 센서를 통해 가지고 3D 맵을 구현하게 해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센서를 통한 어쨌든 3D 맵입니다. 3D 맵.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로 엮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서 엮는다라고 하면은 코인테크라는 기업.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거래 터지고 바닥에서 충분히 상방 흐름도 나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뭐 국내 주식 매매해 보셔도 좋고, 다음 주에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구독자분이 요청하셨던 레더테크에 대한 흐름도 보시면서 또 공략해 보셔도 좋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